팁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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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팁톡 팁톡 TIP 팁톡 우리의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제가 20대 30대 아닌 사실 지금까지도 저의 셀럽을 꼽으라면 저는 이분을 늘 꼽습니다. 사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생각이 에너지다. 진심이 짓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와 같은 유명한 광고를 만든 광고인이자 책은 도끼다 또 8단어 베스트셀러 작가인 TBWA 코리아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대표를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방송 인터뷰는 되게 오랜만에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 한참 됐어요. 그쵸? 몇 년 만에 나온 것 같네요. 와, 예.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예. 자, 먼저 우리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이슈앤피플 오늘 1일 승선하게 된 박웅민이라고 합니다. 그 김혜민 선장님 말 잘 들으면서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김혜민 선장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저의 선장이기도 하셨어요. 예.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20, 30대 때 우리 대표님 강연을 들으며 책을 보면서 PD로서의 감각은 물론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게 됐거든요. 저 같은 후배들 많이 만나시죠? 그러니까 혜민 선장님 같은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두나띵 클럽이라는 젊은 친구들하고 뭘 하나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을 박웅현 키즈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마운 후배들이 구석구석에 좀 있더라고요. 예. 저는 키즈라고 하기엔 조금 나이가 많아서 시스터로 하겠습니다. 박우현 시스터로. 자, 대표님의 삶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또 광고회사 대표시기도 하시니까 광고 산업도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로 보면 2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그냥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그 비즈니스를 안 할 수 없으니까 5월부터 좀 일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좀 회복이 됐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적응이 된 거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경영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나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무엇보다 새롭게 일하는 방법을 서로들 배워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완전 코로나19 이후로 산업도 판이 바뀌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회의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전원 재택할 때가 있었고 50% 재택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3분의 1 재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의하는 방법이 바뀌었고 10명 이상 회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들 이제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효율성은 떨어지고 근데 방법은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암종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자, 광고회사 대표로서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사실 박웅현 대표하면 워낙 명강사고 정말 그 산골짜기에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달려가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강연도 많이 못 나가셨죠?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없었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일정 기간의 침묵이 있은 다음에 그렇죠.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외부로 하는 강연이 되었건 하여튼 랜선 강연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저는 얘기를 하고 청중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듣는 이런 강연 형태들이 조금씩 더 생기고 있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네.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패드를 활용한 강연을 한번 이렇게 구상을 해보고 있어요. 그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 강연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패드를 마치 그 칠판처럼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미러링이라고 하죠. 그걸 해봤는데 그게 괜찮아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강연 수는 뭐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그 공간이 주는 엄청난 기쁨과 위로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강연은 물론 카메라로는 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맞아요. 이제 그 강연의 그 온도가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도 저는 강연이 많았으면 대표님 오늘 안 오셨을 텐데 강연이 없어서 오셨으니까
저는 좋았던 걸로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전혀 달라진 세상 한 번도 네.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 모두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박우현 작가는 세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서 트렌드를 짚어주는 동시에 또 그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삶의 본질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코로나19로 대표적으로 바뀐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들 한 개씩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겠어요? 앞에 이야기로 이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일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확 바뀌었죠. 회의하는 방법, 뭐 미팅을 하는 방법, 하여튼 이런 일하는 방법이 확 바뀌어 버렸고요. 그리고 바뀌지 않은 건 일하는 이유겠죠.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아하. 이게 생업이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가장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회초년생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뭐 하여튼 각자의 그 이유가 있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밥벌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하는 이유가 바뀌지 않았으니 일하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고 그걸로 나와 나의 가족이 생계를 꾸릴 수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일하는 어떤 방법 이런 건 다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말씀 듣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하는 방법을 어쩔 수 없이 바꾸다 보면 내 일하는 이유에 대해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기회도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새로운 일하는 조건을 찾아갈 네.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그 대학생들 발표하는 거를 이제 제가 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아주 좋은 발표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바뀐 게 뭐냐면 대학생인데 진짜 바쁘게 대외 활동을 하고 뭐 동아리 활동을 하고 뭐 공모전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사람들 만나고 뭐 맨날 이렇게 다니면서 네. 다녔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정지가 되어 버리니까 가만히 멈춰 서진 거죠. 그러고 봤더니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자기를 추구했던 게 아니더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멈춤이 보였군요. 네, 그러니까 자기 헤어스타일은 자기 머리를 확 한번 밀어보고 싶었는데 눈치가 보여서 못 밀었었는데 코로나니까 한번 밀어본 거고. 그리고 방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 방이 내가 좋아하는 그 모습인가? 봤더니 너무 많은 책과 자료들만 쌓여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아닌 것들이 자기의 공간을 점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치우고 그 분위기 있는 등 하나에다가 디퓨저 하나 갖다 놓는.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닐 때도 늘 뭐 집에서 역까지 걸어갈 때는 빨리 지하철을 타야 한다는 목적만 가지고 갔었는데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길거리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이게 20대 얘기거든요. 50대가 아니라 20대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조건은 다 달라지니까 거기서 지혜롭게 좋은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까 해민 선장님께서 그 강연이 줄어서 나는 좋다, 난 좋게 해석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게 지혜 같거든요. 아하. 조건 속에서 나에게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노력들은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기적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네. 변화되지 않는 환경 속에 내가 태도를 바꾸는 거다라는 말을 되게 자주 중요한 하거든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우리 맞습니다. 박우현 대표께서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선정할 자격 있죠? 네, 그럼요. 자, 오늘 팁톡 이슈 앤 피플에서 하는 팁톡 이 시간에는 우리 박우현 TBWA 코리아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은 돕기다의 저자 박우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우리를 아는가라는 영상을 만드셨어요. 예. 그게 문화유산을 알리는 영상인데 예. 어떻게 이 영상을 만들게 되셨어요? 한국문화재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문화재를 사람들한테 특히 젊은 친구들 소위 MZ세대라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그 바람이 있었고요. 네네. 그러면서 그거를 막 20분 30분 다큐를 만들 게 아니라 광고식으로 짧게 만들면 좋지 않겠냐라는 발상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소재들을 골라서 작년에 12편을 만들어서 하나씩 지금 릴리즈를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 영상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창에 우리는 우리를 아는가 치시면 12편 네, 보실 수 맞습니다. 있어요. 저는 이 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역시 박웅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감각적이면서도 이 문화유산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담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음원을 조금 준비했거든요. 먼저 조선왕조의궤 이 알린 영상을 조금 들어볼게요. 이건 옛날 그림 일기예요. 의계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부른대요. 와, 사람이 진짜 많죠? 다 같이 줄 서서 어딜 가는 중이에요.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말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색깔이 다 다르네요. 이건 피리, 이건 나팔, 이건 심벌지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나 봐요. 네. 우리는 우리를 아는가 조선 왕조 의궤를 알린 영상이에요. 이 영상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대표님. 네,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벗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네. 이 뭐 완전히 그쵸. 신세계 걸리네요. 아니 안경 끼고 마스크 쓰고 하시는 게 네. 너무 불편해 보이셔서 저희가 또 방역 지침에 따라 방을 따로 하고 있어서 제가 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광고 만들 때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고무줄의 효과를 만들어라는 얘기를 해요. 고무줄의 효과. 고무줄의 효과는 뭐냐면 고무줄은 멀리 당길수록 놨을 때 이 붙는 텐션이 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종 결합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신선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면이 격렬하면 보통은 메탈을 생각하는데 장면이 격렬할 때 아리아를 넣고 이런 식으로 있든 뭐 아이들 얘기를 할 때 뭐 재즈를 음악을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섞는 거거든요. 의궤는 그냥 사람들이 너무 지루해하고 전혀 재미가 없어하는 무엇이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고 중후장대하고 되게 엄숙한 거잖아요. 왕의 기록이고 그래서 가장 끝에 뭐가 있을까를 봤더니 아이들의 그림 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붙인 거죠. 이게 고무줄처럼 당겼다 놓으면 했겠다. 그래서 애를 불러서 네 그림 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네.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헤어스타일이 좀 그렇잖아요. 특이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녹음실에 와서 저를 보고 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구나. 그래가지고 자꾸 나만 보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멀리 도망가 있고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조선왕조 의궤라는 게 그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했고 이걸 그림으로 이제 맞습니다. 표현을 했는데 그걸 아이에게 너 그림 일기 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그림을 너의 말로 해석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가 설명해주는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세상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정말 감탄했는데 한 개 좀 더 들어볼게요. 그 대동여지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이것도 좀 들어볼까요? 이전까지의 지도와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지도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기호의 사용으로 많은 내용을 간결하게 담고 기호는 한데 정리되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에는 심리마다 눈금 표시가 있어 축척 기능을 하고 산줄기의 모양과 굵기로 산의 높이와 크기, 산세까지 파악할 수 있죠. 단일 곡선은 배가 다니지 못하는 물길이라는 뜻이고요. 이중 곡선은 배가 다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펼치면 전체 높이 6.6m의 전국 지도, 접으면 노트 크기의 도별 지도, 분리와 합체, 휴대가 자유로운 세상에 없던 놀라운 지도, 대동여지도. 세상에. 이 목소리 굉장히 낯익은데요. 배칠수 선생이세요. 맞아요. 네. 근데 그분을 섭외했죠. 왜? 어떻게? 그러니까 메시지의 수용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가장 먼저 봐야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근데 대동여지도는 거의 사람들이 들으면 전혀 충격이 없고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봤고 그래서 관심이 가지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어떻게 수용자들한테 신선하게 줄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패드를 쓰고 있고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광고에 늘상 광고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지도는 내비게이션이니까 이거를 패드 광고처럼 패러디를 하자. 아하. 그래서 A사의 패드 광고가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패러디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성우를 광고를 했던 성우. 광고를 했던 성우를 섭외를 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워낙 비싸셔서 이제 이분이 그 비슷한 역할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분을 섭외를 해서 녹음을 한 거죠. 근데 또 대중들 입장에서는 배칠수 씨 목소리가 워낙 낯익으니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때는 차선이 최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대동여지도라는 게 당시 굉장히 혁신적인 맞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친숙하게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알지 않죠. 우리 대동여지들을.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당시의 혁신이었고요. 이 시대 수용자들이 사는 시대의 혁신은 무엇인가 보면 이제 그 패드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 패드.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와, 참 여러분 대단하죠. 저희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주는 광고쟁이로 시작하셨다가 이제 작가로 대표까지 일들을 하는데 물론 뭐 대표님 혼자 하신 일은 아니고 모두가 맞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 일이지만 또 그 일의 프로젝트의 선장 역할을 우리 박웅현 대표가 하셨습니다. 저는 또 우리는 우리를 아는가 중에 사실 제일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송광사 목존 3존 불감. 네. 저 사실 이거 뭔지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었어요. 그래요? 저 안 창피해도 돼요? 그럼요. 저도 몰랐었어요. 저 몰랐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송광사에 목조 3존 불감이라고 컵 사이즈의 휴대용 불상이 있어요. 이게 1000년이 넘은 저 보물인데 국보인가 보물인가 그런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혁신적이에요, 진짜. 이렇게 컵 모양인데 컵 뚜껑을 열면 그 안에 3존불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가지고 다니면서 뭐 교통이 없을 때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예불을 드릴 수도 있고 한 이런 거였죠. 이거는 근데 모르셨고 저도 몰랐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주목이 되질 않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즘 당근마켓 좋잖아요. 요즘 아주 핫하죠. 네, 중고거래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중고거래 물품인 것처럼 내놔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거래하는 사람들의 그 소개하는 자기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들 그리고 녹음 파일들을 봤더니 약간 이렇게 좀 가볍잖아요. 말투도 이렇게 비문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넣은 거죠, 그냥. 이거 입으시면 어떻게 될 수 있고요. 이건 뭐 기능이 이게 좋고요. 약간 맞습니다. 이런 식이죠. 예. 뭐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거 1000년 된 건데 사용감 좀 있지만 이런 단어 쓰고요. 그리고 뭐 퍼스널하게 예불 드릴 때 정말 좋아요. 대박 막 이런 거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성우분 오셨을 때 연출 방향을 그렇게 줬어요. 가볍게 해달라. 캐주얼하게. 그러니까 대충 이런 얘기를 할 건데 20분 드릴 테니까 성우분이 평소에 하시는 말투로 잡아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리고 테이크 첫 번째 거를 잡는 거죠. 그래야 가장 살아있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분대로 진짜 내가 이거를 그 중고마켓에 내놨다면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드리지 않은 그 애드립도 많이 나왔어요. 아주 좋았네요. 네, 내놨다가 근데 너무 아까 내가 괜히 내놨나 이런 녹음도 막 나오고. 그거 저는 좋았어요. 네. 더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거 갖고 싶다 막 이런 마음 들게. 그런 것들은 애드립이었어요. 그렇군요. 전혀 몰랐던 혹은 알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것을 지금 현대인들의 언어와 문화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이 영상 여러분 꼭 유튜브 들어가셔서 우리는 우리를 아는가 치시면 나올 수 있고 이게 국가의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맞아요. 아이들 보면 좋겠네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광고라는 게 무언가를 알린다는 게 그 대상의 본질을 탁 파악해서 감각적으로 그 시대의 언어로 전달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본질을 발견하는 그런 눈을 갖기 위해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한다기보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생존이군요.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절박함이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회의를 들어가면 누군가는 그 많은 말의 홍수 속에서 그 많은 그 종이들의 그 난무 속에서 단순화시켜줘야 되고 짧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광고는 30초, 15초 뭐 한 줄이잖아요. 네. 그걸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난무하는 그 말의 잔치에서 한마디를 뽑는다면 뭘까? 그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꼭 광고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너무 많은 복잡한 가지 가운데 나라는 그 본체, 나라는 한 그루의 뿌리를 발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코로나 시대 대학생 같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지관이란 말이 있어요. 멈출 지자에 바라볼 관자거든요. 멈춰서서 바라본다. 그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냐면 나죠. 지금 나의 뿌리,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것, 그 나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말 어렵다 생각되시면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해요. 네, 진짜 그냥, 우리는 멍 때리는 시간이 네, 너무 없어요. 스마트폰 딱 끄시고 뭐 음악 듣지 마시고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서 멍 때리는 시간을 일주일에 10분, 20분씩 뭐 한 달에 하여튼 갔다 보면 자꾸 안에서 우러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무엇이 흘러가는 당대고 무엇이 나한테 남는 본질인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는 건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의 역량을 어디에 집중할지를 파악하는 데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의 본질, 나라는 사람의 본령을 발견하는 데에 인문학이라는 도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박우현 대표가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설파하셨어요. 맞습니다.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들 때도 유효합니까? 유효한 거를 입증한 게 선장님이세요. 조금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기적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시선 주관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겁니다. 인문적인 훈련이 되어 있으면 객관적인 조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똑같은 객관적인 조건을 바라보는 주관적 시선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힘든 시대에 5,000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그 된장찌개를 훨씬 더 풍요롭게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아까 그 대학생처럼 내가 집에서 지하철까지 걸어가면서 보이는 이 풍경이 이런 장면, 석양이 이런 모습이었구나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를 있게 존재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좋은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지 않는 거거든요. 인문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그거 같아요. 보지 않았던 그 좋고 고마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리고 내가 그거를 감상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세 이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일상과 본질에 집중하라라는 이 메시지인데 사실 이 방송 들으면서 박우현 대표는 성공해서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말 몇 년 전에 했거든요. 박 대표한테. 근데 박 작가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냥 일상과 본질에 집중하니까 지금의 내가 있더라. 그 얘기 들을 때 억울했어요. 좀. 그게 아닌데. 대부분 근데 그렇게 생각한단 대학교 말이에요.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억울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일적으로도 성공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공이 추구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성공은 따라올 무엇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나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가 시간을 어디에 투여를 할 것인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흘러가는 당대라서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고 어떤 건 내 몸 안에 깊이 남을 것이라서 소중히 가꿔야 되는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파악한 거를 5년, 10년, 20년 끌고 가다 보면 자기 역량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따라 붙는 게 성공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성공이 안 따라온다고 해도 삶은 훨씬 풍요로워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풍부하게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삶을 이게 법정 스님의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풍부하게 소유하겠다를 추구해도 그렇게 돈이 날 따라와 주진 않거든요.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들을 풍요롭게 이 상황 속에서 존재하겠다. 다시 한번 아까 그 코로나 시대 대학생처럼 출퇴근길을 내가 감상을 하겠다.
기적이라는 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어쩌면 기적은 항상 있는 것들이다. 음흠. 그 기적을 보는 눈을 갖겠다. 네.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인문적인 훈련이라서 힘든 시대일수록 인문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자영업자한테도 필요하고. 뭐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문학을 해서 돈이 된다는 확률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인문적인 훈련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저 책을 읽어라, 러시아 문학을 공부해라가 아닙니다. 시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의 일상을 바라보는 주관을 바꿔주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뭐 택배 일을 하시던 뭐 대학생이던 60대가 되셨던 뭐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풍부하게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풍부하게 존재하는 삶을 저와 또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이슈와 피플을 말하는 코너 팁톡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우리 박우현 대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그 강의 많아지기 전에 또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은 돕기 나의 박우현 작가이자 또 TBWA 코리아의 박우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